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3일 목요일 아침 9시 54분입니다. NG가 좀 많이 나가지고 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까지 급락을 하면서요. 아시아 증시 급락하고 미국과 유럽 증시도 같이 급락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세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꼴이 됐습니다. 그죠? 이것은 분명히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계 증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6월 말에 6월 중순쯤 만들어 놓은 그런 고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매물대로 어떤 그 매물대로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매물대를 며칠 전에 이제 살짝 넘어갔었단 말이죠. 독일이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넘어가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상승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넘어가 버리면 레벨업의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앞에 두 글자를 더 붙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세라는 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되면 대세 상승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근데 웬걸 전 세계 증시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뭐 전환될 수도 있다, 이런 타이밍에 어젯밤에 이제 시원하게 장대 음봉들이 나온 겁니다. 어젯밤에 시원하게 일제히 급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환 직전에, 어떤 레벨업 직전에 찬물을 얻어 맞았다. 찬물을 맞았다. 그래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어떤 다중 고점형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전환 가능성도 약간이지만 좀 등장을 했죠. 하락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약간이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겁니다. 이런 기술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뭐 그 세계 증시와 다르게 미국 증시는 여전히 그냥 강한 상승장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 고점이죠. 그죠? 미국 증시는요. 단기적으로 싼 고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세계 증시는 상승장입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고요. 상승 추세니까 저렇게 급락 폭락을 하면은 정석적인 대응은 여전히 사실 눌림시 매수입니다. 그죠? 주식 사고, 뭐 상방 베팅하고, 이게 정석적인 대응이긴 해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도 하방 베팅은 역 베팅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어젯밤에 이제 저 급락을 했으니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싶으시는데, 다들 뭐든 말씀드리지만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예. 제가 급등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 해드렸죠. 이거 급등 오버슈팅일 수도 있다. 2, 3거래일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똑같아요. 급락도요. 뭐 급등만 검증하고 급락은 검증 안 합니까? 급락도 검증해야죠. 어제 대폭락을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역시 한 2, 3거래일 이상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검증하는 과정에서 하방 진입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승장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상승장이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거나 급락을 할 때 이 하방을 추격을 하면은 뒤통수 맞기가 매우 뒤통수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장에서 우리가 하방을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진입을 할 때는 이 지수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할 때 좀, 그럴 때 진입을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도 뭐 딱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젯밤 그런 급락이 분명히 의미는 있는 급락이긴 한데, 저 급락이 내일의 급락 폭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급락 폭락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엔 이제 검증을 또 계속 또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검증 과정에서 그런 검증 과정에서 하방 투자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노리는 게 더 안전한 투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이제 사실 위쪽에 어떤 저항이 있음을 좀 확인을 한 거지, 사실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되려면 뭐예요? 지지선을 깨야 된단 말입니다. 지지선. 근데 어젯밤에 의미 있는 지지선을 깬 데는 없거든요. 다들 위쪽에서 이제 밀려 내려온 거지. 아직까지 지지선은 여유가 있다. 지지선을 깨고 나야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 전환입니다. 근데 아직 지지선 테스트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하방 투자는 갈 길이 매우 멉니다.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뭐든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아직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아직도 이 시장은 엄청난 상승장입니다. 이제서야 뭐 쌍고점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뭐 이 정도인 거죠. 그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오래간만에 하여튼 시장이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변동성을 확대시켰는데요. 어젯밤에 사실 변동성이 작을 수도 있었으나 변동성은 굉장히 컸죠. 오래간만에. 변동성이 컸던 거는 기존에 워낙
몇 달 동안 시장이 좀 다소 비이성적으로 급하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로감,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렇게 이제 대폭락이 나온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올라올 때, 상승할 때 신나게 올라왔으면 떨어질 때도 신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이런 투기적인 요인이 시장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투기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어제의 낙폭을 더 키웠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이슈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드릴 게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젯밤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은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의한 어떤 심리적인 충격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반응 좀 더 잘 봐야 돼요. 이게 단순히 이제 야 신용등급이 강등됐대 깜짝 놀랬어 그래서 하루 이틀 빠지고 말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이 신용등급 강등에 뒤에 숨겨진 내용까지 좀 주목을 하면서 더 어떤 이게 좀 어떤 그 구조화된 악재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젯밤에 이런 반응은 개인적으로는 좀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야 신용등급이 강등됐대 깜짝 놀래서 쇼크, 이런 반응으로 인한 급락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떤 알고 보니 신용등급 강등된 게 뒤에 어떤 구조적인 악재가 있어서 신용등급을 강등한 거야. 지금 이 숨겨져 있던 이런 구조적인 악재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면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빠질지는 이건 일단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단 지금은 어젯밤은 깜짝 놀라서 빠진 거고, 이게 이제 어떤 구조적인 걸로 연결이 될런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대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어제 기대를 했던 거는 좀 그런 겁니다. 3대 신용평가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S&P하고 뭐 무디스하고 또 그리고 피치가 이렇게 있는데, 어젯밤에 이제 피치가 움직인 거고 무디스하고 S&P는 가만히 있나? 혹시 얘네도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봤는데, 무디스하고 S&P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얘네는 사실 근데 얘네가 핵심이거든요.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하는데 어젯밤 조사를 해보니까 신용평가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S&P고요 무디스가 한 30%쯤 되고 피치가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작은 동생이 신용등급을 강등한 거라서 어쨌든 좀 여전히 조금 좀 제 생각에는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고요. S&P나 뭐 그 무디스가 움직여주나 싶었는데 역시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 나름 자존심이 있고 그랬나 봐요. 야 10%짜리 이런 작은 회사가 신용등급 한 거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없지, 그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얘네는 가만히 있었다. 얘네가 좀 움직여줘야 더 충격이 클 텐데 싶긴 했습니다. 얘네는 가만히 있었다.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하나 해봤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전에 어떤 그 심리적인 충격하고 또 어떤 이런 게 그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서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이 구조적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좀 이야기를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피치에서 어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는데, 신용등급 강등한 이유는 미국 재무부가 너무나 채권 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떨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니네 신용등급을 강등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거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용평가사죠, 그죠? 신용평가사예요. 신용평가사는 뭘 하는 데냐면은 어떤 뭐 경제 성장률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얘는 이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신용만 보는 거예요. 신용. 얘가 돈을 얼마나 많이 빌리는지, 얘가 돈을 많이 빌려서 다음에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얘는 돈을 갚고 빌리는 그 신용만 보는 거예요. 그죠? 예. 뭐 물론 이거 미국 정부의 신용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녹아 들어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뭐 미국 경제가 좋다 이런 거하고는 사실 약간 좀 거리가 좀 먼 거고, 얘네는 오직 이것만 봅니다. 돈을 너무 많이 빌리면 못 갚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만 하는 데가 신용평가사죠. 그죠? 근데 미국이 최근에 어떤 일을 했다? 최근 재무부에서 대규모 채권 발행을 한다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 거고요. 하필 이제 어제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건 제 생각에는 이런 영향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몇 주쯤 전부터 해서 장기물 채권 발행의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단기물 채권이 예전엔 대부분이었는데 단기물 채권 비중이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장기물 채권 비중이 또 절반 정도로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몇 주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제 생각엔 신용등급 강등에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 채권 발행을 대규모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너무 니네 돈 너무 많이 빌려 쓰는 거 아니야? 이거 다 갚을 수 있겠어? 니네 이자 부담 이거 괜찮겠어? 아무리 미국 경제가 좋다, 니네 아무리 뭐 그렇다 해도 이건 너무 돈 많이 빌려 쓰는 거 아니냐? 방만한 재정 운영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피치가 우리는 신용을 평가하는 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 좋은 거는 뭐 솔직히 뭐 잘 모르겠고 미국 정부 니네 그러면 안 돼 라고 일단 일침을 날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신용등급 평가에 관련된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좀 더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이제 그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연준이 이렇게 있죠. 연준은 계속해서 매파, 금리 올리자, 뭐 긴축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무부는 어떻습니까? 재무부는 지금 채권 발행하고 있죠. 야, 채권 발행하고 있으니까 긴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네도 일단 뭐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니까 긴축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사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절반 정도만 맞는 이야기라고 좀 할 수가 있긴 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재무부가 대규모 채권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긴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어디서 발행해요?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이 결과적으로 채권 발행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시중에서 돈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시중에서 돈을 끌어오니까, 그러니까 긴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거를 좀 위주로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다만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단기물 금리가 그 단기물 채권을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단기물 채권 발행하는 데는 연준에 들어와 있는 RRP의 돈이 많이 좀 도와줄 수 있거든요. RRP가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좀 도와주면서 긴축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진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긴축의 효과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이 올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잔잔한 긴축의 효과는 있긴 있었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까지는 근데 사실 절반의 진실 정도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재무부가 그 대규모 채권 발행을 하는데 왜 채권 발행하겠어요? 은행처럼 뭐 금고에 돈을 쌓아놓기 위해서 채권 발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결과적으로 이 시중에 돈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면서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주고, 뭐 군대에도 뭐 돈을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회에 계속해서 그 민간에 계속해서 그 지출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좀 완화적인 효과, 부양책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 야, 연준은 겁나게 긴축을 하고 있는데 재무부가 나서서 대규모 채권 발행을 하면서 당장은 긴축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 공급하고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지금 정책이 약간 상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상충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 싸움이 그러니까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높고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는 거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재무부가 계속해서 이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연준에서 계속 긴축을 하긴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최근에 미국 경제가 너무나 뜨겁고 제조업은 좀 안 좋지만 서비스업이 너무 좋고 고용시장이 튼튼한 거는 이 미국 정부 특히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많이 해서 그 돈으로 시중에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뜨거운 것일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 긴축의 독이죠. 어떤 인플레와의 싸움에 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서로 제살 물어뜯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서로 피곤해지고 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이런 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장기물 채권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원치 않는 부작용, 뭐 그런 게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많이 하니까, 특히 장기물 채권 발행을 많이 하니까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재무부가 돈을 풀고 있으니까 이 뭐 미국 경제가 좋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가 좋고 이러니까 연준도 자연스럽게 긴축을 좀 더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긴축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녹아들면서 이 금리를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갑자기 지금 이 장기물 금리가 특히 그리고 뭐 시중 금리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 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 물론 여전히 미국 증시는 모르는 척, 긴축 모르는 척 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어쨌든 영향을 받아서 미국 장기물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은 증시는 여전히 크게 하락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점들이 오히려 지금 증시에 도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장기물 금리가 특히 상승하기 좋은 조건이 됐고 이것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건 결과적으로 뭡니까? 다 이게 달러 강세의 요인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미국 재무부가 계속해서 돈을 푸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 미국 경제가 좋아?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뭐 계속해서 뭐 긴축이 계속될 수 있겠네? 그게 다 달러 강세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젯밤에도 사실 금리가 굉장히 크게 오르고 달러도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래요. 어제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 그러니까 미국 정부를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달러가 급락해야 되는 요인이긴 하나 오히려 어젯밤에 달러가 급등했죠. 이런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달러가 급등했을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걸 급속히 반영하고 있는 과정 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난 몇 주 사이에 지금 어떤 채권 시장이나 달러의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달러가 굉장히 분위기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그죠? 이 언제였어요? 이날 급락했을 때 7월 12일, 13일 이때 엄청나게 달러 인덱스인데 이게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거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검증은 해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이때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가 완전 다른 겁니다. 이때는 뭐예요?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는 없어.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너무나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긴축은 없고 미국 경제는 좋을 거야라는 그런 자신감, 그죠? 그런 자신감으로 확 달러가 대폭락을 했었고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도 매우 뜨거웠었는데 정작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완전 지금 달러 강세 요인만 남아있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아니고 이 하락 추세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오히려 좀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지금 금융시장 분위기가 몇 주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달러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아직 하락 추세고요. 위쪽에 있는 저항을 돌파한 척 해야 상승 추세인데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갑자기 달러 강세 요인만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달러가 올라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뭐 물론 이런 걸 긴축 우려라고 딱 표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긴축 우려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리와 달러가 다시 크게 치솟고 있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큰 금융시장의 논리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제 밤의 하락은 일단은 깜짝 놀래서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장기물 금리가 치솟고 달러가 치솟는 과정, 어떤 이런 구조적인 악재에 시장이 이제 주목을 하면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빠질 수 있을지는 이제 또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어젯밤에 신용등급 강등된 거는 그냥 일단 놀래서 빠진 거라고 보는 게 조금 적합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보시면 10년물 금리 어젯밤에도 많이 올랐죠. 그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용등급 강등된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니까 당연히 금리는 높게 받아야 되겠고요. 미국 경제 좋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 올라야 되는 거고 미국 경제 좋으니까 긴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야 되는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여전히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다. 그래도 금리 인상 후반전이거든요. 이 금리 인상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얘가 이런 자리를 돌파할 수 있겠냐? 일단은 제 상식적으로는 이건 일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안 그래도 어젯밤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언제나 우리의 상식이나 그런 뻔한 예상은 깨지기 마련이죠. 아마 모두들 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금리 인상 후반전이잖아. 금리 이제 그만 오를 거야 라고 대부분 다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여기를 못 넘을 거라고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은
진짜 이거를 넘어서는 순간은 저도 심지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재수없게 이걸 넘어서는 순간은 시장이 굉장히 큰 발작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거 못 넘어가 라고 가능성을 닫아놓진 말자고요. 그죠? 예. 남들이 이 가능성을 닫아놓으면서 이게 돌파 한짝됐을 때 패닉을 하는데 우린 일단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면서 실제로 이게 안착됐을 때는 뭐 패닉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좀 차분하게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능성 열어놓고 보자. 예. 지금 일단 올라갈 이유는 충분하긴 하다. 근데 이제 싸우는 거죠. 위쪽에 저항이 많은데 이건 기술적인 이유, 올라갈 이유도 많은데 이거는 어떤 그 본질적인 이유, 그죠? 이거 두 가지가 이제 싸우면서 서로 힘을 검증을 할 겁니다. 이기는 쪽으로 가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시원하게 급락했다, 원웨이 하락했다, 오래간만에 개파락 출발해서 시원하게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락 종목수 많고 상승 종목수 적고요. 시원하게 잘 빠졌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급락이 내일의 급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상승장이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저는 좀 속이 편해진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저는 좀 미리 이 자리에서 손톱 물어뜯으면서 미리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어제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제가 진입을 일단 잘했다라는 근거가 이제 뒤늦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조금 일단 마음이 좀 편해진 겁니다. 뭐 여러분들 어차피 똑같아요. 그죠? 누구나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진입했을 당시에는 손톱 물어뜯으면서 한 번은 이 불안한 시간을 보내긴 보내야 됩니다. 예. 저는 일단 조금 이제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놓이기 시작했다. 뭐 이 정도 일단.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장이고요. 이제서야 쌍고점 가능성이 좀 생긴 것일 뿐이지. 네, 그죠? 아직까지 갈 길은 멉니다. 지지선 많이 있고요. 붕괴시켜야 될 그 지지선들 많이 있고 그 지지선들마다 그게 붕괴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매번 검증과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피곤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스닥 이야기를 조금 좀 먼저 하자면요. 나스닥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30분 봉인데요. 지금까지 그 많이들 이 그림 많이 보여드렸죠. 오랫동안 15,900에 대한 저항 테스트 했죠. 저항 테스트 여러 번 해서 다중고점형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에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분봉상에서 박스권이었던 15,530을 일단 붕괴시켰죠. 그러니까 일단 박스권 붕괴됐으니까 일단은 레벨 다운은 됐고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텐데 다만 뭐 검증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뭐 더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 어제 붕괴된 이 자리가 진짜 붕괴된 거 맞냐 확인 정도 좀 할 수 있다라 생각되고요. 하여튼 일봉상으로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가 빠져봐야 기간 조정에 불과합니다. 물론 고점이 낮아졌으니까 쌍고점 우려는 등장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봐야 요렇게 일봉상으로 보면 기간 조정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건전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상승 추세에 문제 없고요. 그래서 어디를 붕괴시켜야 되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야 됩니다. 직전 고점 이런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6월 15일 날 만들어놨던 고점이 이 미국 증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한국 증시, 뭐 유럽 증시, 일본 증시, 중국 증시에도 6월 중순에 만들어 놓은 고점이 중요한 자리입니다만은 미국 증시에도 그게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붕괴가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이제 좀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어제 매도세도 강했는데요. 일봉 차원에서 보면 어제의 매도세는 그냥 뭐 그랬다, 그죠? 하여튼 15,370 정도 됩니다. 그 자리가, 그죠? 15,370 정도가 붕괴돼야 그래야 이제 단기 하락 추세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쌍고점 완성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방 진입을 하시고 싶으면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S&P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변동성을 죽이면서 이렇게 쐐기형으로 올라버리면은 하루 이틀 만에 오른 거 다 되돌린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약간 뭐 그런 비슷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가만 보시면 어제 하락 한 방으로 인해서 몇 거래일 올랐던 건가요? 다시 이날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2주 전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 동안 올랐던 거 하루 만에 되돌린 거예요. 이런 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일단 분봉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지지선을 일단 깼기 때문에 조금 더 분봉상으로는 빠질 수 있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S&P도 너무 강해가지고요. 얘도 최소한 솔직히 한 6월 중순에 만들어 놓은 이 고점 자리 있죠.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까지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한 4,470 정도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 정도는 붕괴시켜 줘야 얘도 뭐 하락 전환이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
아직은 그냥 건전한 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김치국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봤고, 어젯밤에는 investing.com 서버도 버벅거리더라고요. 어젯밤에는 미국 증시 거래량 하도 많고 해갖고 사이트 조회수가 폭증해갖고 이거 차트도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긴 했습니다. 하여튼 애플 같은 거 보시면은 얘도 빠졌죠. 근데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 얘는 중요한 지지선이 제가 봤을 때 여기입니다. 190 정도예요. 190짜리 붕괴시키지 않으면 얘는 아직까지 별 의미 없다. 아직까지 가벼운 조정입니다. 물론 어딘가 저항은 확인하고 있죠. 그죠? 심상치는 않습니다. 얘도 일단 가야 될 때 잘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요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보고요. 변동성 지수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왔습니다. 한번 튀어 오르면서 문제 생길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딱 튀어 올랐고요. 어디까지 튀어 올랐다?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그 직전 고점 자리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그죠? 여긴 저항이에요. 저항이기 때문에 얘도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 정상적으로 순리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너무 급등했던, 너무 피로감이 많이 쌓였던,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쌓였던 거를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요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독일 증시 좀 잠깐 볼까요? 독일 증시 보시면 빠졌죠? 근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막 많이 빠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봐야 아직 박스권입니다. 그죠? 중요한 자리 아직까지 뭐 붕괴시키고 그런 거 아니니까. 다만 이제 지난번 급등했던 게 확실히 좀 슈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다시 박스권으로 진입했으니까 혼조한 시간을 또 보낼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죠? 검증의 시간들을 세계 증시가 거칠 거예요. 그 과정 안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린 냉철하게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급등했다, 금리 급등했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어젯밤에 뭐 저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영향은 미치지 못했지만 중요한 지표가 있긴 있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됐는데요. 고용지표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는 역시 튼튼하다 이런 이야기 할 만하죠. 그죠? 그런 지표가 나온 거고 그러나 이게 시장에 영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엔 별 영향 미치지 못했죠. 그죠? 하여튼 뭐 몰라요. 고용지표가 좋아서 달러와 금리가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젯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을 갖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좀 덜 중요한 고용지표고요. 진짜 중요한 고용지표는 금요일 날인가 발표되죠. 그러니까 그거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한 번씩 봐야 됩니다. 긴축 확률은 근데 그대로예요. 어제 뭐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뭐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그죠? 뭐 이런 게 인플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긴축 확률 이런 거는 사실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런 거 체크.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긴축 확률 자체가 크게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이런 건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긴축 우려가 약간 있긴 있는데 약간 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긴 있는데 예전과 좀 다른 거죠. 그죠? 예전엔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라는 그런 류의 긴축 우려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실질적인 뭐 시중금리나 장기물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 그러니까 긴축 우려긴 긴축 우려인데 좀 달라진 거죠. 그죠? 약간 다른 탈을 쓰고 나오는 거죠.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거 한 번씩 봐야 되겠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물 채권 발행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아닌데요. 다음 주에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런 장기물 채권들의 대규모 발행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한 또 1000억 달러가 넘어가는 규모죠. 굉장히 큰 거죠. 그 와중에 여전히 이 단기물 금리도 단기물 채권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정도 우리가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표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가자면 이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어젯밤에 급락을 해서 67까지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거의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Fear and 인덱스,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얘가 뭐 물론 지금 이제 이런 차트를 놓고 여기다 이제 그 증시의 기술적인 분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긴 하나.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얘가 이제 어느 순간까지 얘도 탁 꺾이기 시작하면 얘도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얘도 가만 보시면 지금까지 1년간 추이를 보시면은 증시에서 사용하는 그런 주식 어떤 뭐 그런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게
안 통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통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쌍바닥 찍고 반등하고 다중고점형 확인하고 저점 붕괴시키고 고점 못 높이고 하락하고 쌍바닥 찍고 반등하고 다중고점형 찍고 저점 붕괴시키면은 또 계속해서 하락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 보시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뭐 다중고점형 만들어냈고 직전 저점 자리 여기 붕괴시키면서 일단 하락으로 전환이 되긴 됐습니다. 얘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으면 이제 계속해서 쭉쭉 익스트림 피어까지 또 내려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정도는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내용까지 좀 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쭉쭉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요거 이야기하는데 NG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자꾸 말이 꼬이고 그래서 지금 녹화가 좀 많이 늦어진 거예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어젯밤에는 뭐 그래서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들이 다 같이 박살났죠. 국제유가가 3거래일 동안 저항을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그죠? 여기가 무거운 저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이 될런지 안 될런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에요.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구리 가격 이런 것도 하락했죠, 그죠? 예, 위험 자산이 떨어지니까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특별한 건 없다.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거는 그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잘 봐야 됩니다. 10년물 금리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오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그거는 구조적인 악재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신용등급 강등된 거는 일단 지나가는 이벤트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요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한국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빠졌어요. 그죠? 이게 시차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마감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용등급 강등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아시아 증시가 개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의 어제 신용등급 강등이 먼저 반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유럽 증시 개장하고 미국 증시 개장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의 신용등급 강등이 반영이 되고 나서 이제 아시아 증시는 어제 이미 이때 그 신용등급 강등된 게 이미 한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빠졌지만 딱히 뭐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그래서 상승을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검증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검증 과정. 어제 대폭락했다, 그죠? 대폭락했으니까 이 대폭락이 진짜인지 검증해보자. 그러면서 조금씩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런 반등 시도 중에 우리가 하방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아직까지 기회는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상승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어젯밤에 급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방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뭐 좋은 기회는 분명히 오긴 올 겁니다.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좀 천천히 하자. 마음 차분히 먹으시고요. 천천히 하자라는 이야기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